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평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두 번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대립하기보다 실리를 따져보자는 주민들의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보육 대체교사들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광주시와의 대립이 풀릴 기미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난청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복된 청보호에서 사고 하루 전 조타기 고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청 1층에서 보육 대체교사들이 점거 농성을 한 지 곧 한 달이 됩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시청 로비를 비워달라는 광주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보육 대체교사들의 농성은 강기정 광주시장 자택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강기정 시장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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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지 27일째,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고용 안정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입니다. 농성 기간 동안 광주시장과의 공개 면담이 이루어졌고 몇 차례 설전도 이어졌지만 접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관련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42명의 자리를 두고 181명이 지원해 모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며 이제는 시청 로비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관 신청이라는 이호를 쓰고 싶은 그 요소가 많은데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행사에 찾으려고. 광주시는 노동자들이 무단 불법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보육 대체교사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잠깐도 견디기 힘든 공사장 소음을 몇 년째 집 앞에서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년째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공재하 씨. 지난해 5월 갑작스런 이명 증상과 함께 청력이 떨어져 병원에 찾았는데 전에 없던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 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공사 소음에 시달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을 내려치는 작업들이 있어요. 철과 철길이. 그때는 소리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 정도의 소음이라. 공사장 인근에서 원룸 임대와 카페 운영을 하는 김성영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월세방은 절반 이상 공실이 됐고 카페에선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희 생계가 끊겼습니다. 시끄럽다고 이제 한두 번씩 안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의 발길이 끊기고.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여름.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을 부수면서 소음이 계속됐고 이후 지하 6층, 지상 31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이어지면서 2년 가까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차례 소음 기준치를 넘겨 행정당국에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평일 오전 3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건물을 철거했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했고 당시 민원은 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도 이제 소음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 땅속 깊이 있는 것들만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면. 건물 신축을 맡은 시공사는 주민들과 소음 피해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지만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2025년 9월에야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는데요. 출근길 먼지가 말썽입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먼지가 가득했던 날이 많은 만큼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 주셔야겠고요. 환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늦은 밤 비가 내리면서 조금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좀 더 기온이 낮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1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유치 찬반 의견이 대립했던 지난번과 달리 군공항 이전으로 생기는 득실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에서 두 번째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지난 설명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군공항을 받았을 때 득이 되는지에 대해 따져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설명에 나선 광주시도 대구의 사례를 들어 광주 군공항이 한평으로 이전했을 경우 지역과 지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4,508억, 3,000억, 5,000억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지자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최소한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숫자이고요. 한평군이 현실적인 득실을 따져보기로 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한평은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소멸도 머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최근 영광 등 인근 지역에서도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지나면은 지금 2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군공항 유치도 하나의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무한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영광원전 피해보상금 배분 때처럼 피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그동안 혐오시설로만 인지돼 언급 자체를 꺼리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 유치 득실을 따져보기로 시작한 군공항 이전 사업. 달라진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알맹이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음은 청보호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청보호가 급격히 침수되면서 전복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데요. 사고 하루 전 청보호가 조타기 고장으로 바다 위에 1시간가량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으로 조업을 잠시 중단했던 청보호가 다시 진도 서망항을 나선 건 지난 2일 오후. 다음 날 밤 청보호 조타기가 고장났었다는 생존 선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운항을 하지 못한 채 1시간가량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키가 안 움직이는 그 상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배가 한 1시간 정도 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조업에 나섰지만 다음 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존 선원은 사고 당일 기상이 좋았던 만큼 조타기가 또 고장났더라도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타기 고장이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하지만 청보호가 지난해 첫 출항한 이후 사소한 고장이 종종 발생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고장도 있었죠. 고장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사진에 점검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생존 선원들이 최초 물이 차올랐다고 증언한 기관실에서 현재까지 파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해경은 선체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최근 3년 동안 20여 명의 재학생이 중도의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3명의 재학생이 의과대학을 자퇴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27명이 중도 탈락했고 자퇴를 비롯해 미등록과 학사경고 등의 이유로 학업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생 대부분이 다른 지역 학생인 점이 중도 탈락률을 높인 요인으로 보고 지역 인재 전형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배달 수요가 늘었죠.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를 주행하거나 사람들과 뒤엉켜 횡단보도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수시 여서동 사거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을 아찔하게 지나칩니다.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약속된 시간 안에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에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신호위반 같은 거는 많이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냥 무작정 클락션 울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법 운행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700건 이상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합니다. 배달 그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동량이 많고 일단 그 불법행위가 증가해서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급증한 오토바이 난폭 운행. 지난해 전남에서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상 고온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지난 1월 광주 전남의 날씨 변동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을 걷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봄이 온 듯한 포근한 날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간식을 먹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진짜 따뜻해요. 구름 하나 없고 완전 맑아서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꽁꽁쌈에도 칼바람이 파고들었던 1월 설 연휴 한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 여수의 최저기온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1942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광양도 같은 날 영하 12.9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이 시설 농가는 2023년 1월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입니다. 24시간 난방을 돌려도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애호박 생산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떼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작물이 시들고 병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파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적항도 안 좋고 그 또 상대적으로 유류비는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우리 시설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월 광주 전남 날씨는 춥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변덕도 매우 심했습니다. 13일 여수의 최고 기온은 아열대 지역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18.4도까지 올랐는데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1월 중순에서 하순의 평균 기온 하강폭은 21.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우랄 산맥 부분에서는 기압능이, 동시베리아에서는 찬 기압골이 발달하여 기압능의 풍화측인 우리나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1월 기온 변동폭이 컸습니다.
기상청은 1월과 달리 이번 달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5차 광주폴리는 친환경과 재활용 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폴리로 조성됩니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순환폴리 건축에 참여할 국내외 참여 작가 4팀과 큐레이터 6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 재료와 재활용 시스템을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양동시장 일대에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제5차 폴리 사업을 통해 4-5개의 폴리를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의 폴리들을 잇는 광주 폴리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장과 본청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서장 회의를 열고 환급금의 조기 집행과 납세 유예,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탄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되 조사 규모의 감축과 간편 조사 개선으로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X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 송정역 일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건립된 송정역 주차 빌딩이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송정역 주차 빌딩은 지상 6층 1,580면 규모로 다음 달 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역 광장에 있는 임시주차장 철거 등 부대 공사가 완료되면 5월 준공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구직 청년 1,400명에게 5개월간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미취업 청년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800명을 모집하고 6월부터 추가로 6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산업 폐기물 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개미산으로 쉽게 전환하는 효소를 발굴했습니다.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 연구팀은 부생가스와 같은 산업 폐기물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개미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 조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소 저장체나 연료 전지 개발에 활용되는 물질로 주목받는 개미산을 산업 폐가스를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친환경 탄소 중립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 자체는 무난하겠는데요. 출근길 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먼지가 가득했던 날이 많았던 만큼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환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예방에도 신경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늦은 저녁 비가 내리면서 조금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좀 더 낮아서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0.6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낮 동안 활동하기 더 수월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강진 낮 기온 10도로 대부분 어제와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2도, 여수는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